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5명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600명대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요. 코로나 유행이 600명대를 오가는 정체 국면 속에서 방역당국은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 목표까지가 확산세의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확진자가 4, 5, 600명대 이렇게 그 잔잔한 그래프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지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은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별 차이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424명,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에 서울은 1명, 경남은 15명, 제주 13명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좀 뚜렷하고 예. 그 인구 이동이 많았던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양상이 되겠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5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지난주에도 이제 34분이 돌아가셨고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르신들 접종이 이제 8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한 49%, 70대는 아직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직 고령층이 감염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고령층 고위험군을 더 보호하는 노력들이 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층의 접종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빠른 접종이 됐으면 더 좋겠고 또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 전까지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지만 울산 쪽에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네. 15% 정도, 한 6개 중에 1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견되는 율이 12.8%에서 최근에 24.9%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네. 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누적 감염자 수는 이제 주요 우려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벌써 누적 확진자 수가 1,897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변이 같은 기타 변이도 576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영국 변이나 남아공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입국자로부터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전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울산, 서울, 경남 이런 지역에서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역별로 더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진단 중에 15%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이렇게 많이 확 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전체 전장 검사 또 아니면 일부분 변이 부위를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비용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영국 변이주만 검사할 수 있는 PCR 검사 키트가 더 있어서 네. 그쪽 해당 변이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변이주는 확인 못하고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특정해서 검사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있긴 한데 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요 변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그러면 기존의 PCR 검사에 그 키트를 좀 추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겠는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예. 또 PCR 검사 키트에 대한 어떤 식약처의 승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변이 바이러스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당장 인도 뉴델리 교민이 단 4번째 특별기도 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현재 국내에서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해외 입국자 중에서는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 국내 지역 발생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인도발 변이를 이제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격상시킨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국내는 이제 해외 입국자로부터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걸 철저히 막고는 있는데 그 전에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가격리 중에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 또 전파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방역 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 우리가 놓친 어떤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더 빨리 확산될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은 PCR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시면 일주일간 시설 격리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최종 해제가 되시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예. 기존의 해외 입국자분들은 들어와서 PCR 검사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하신 다음에 해제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이제 PCR 검사를 하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는 이제 남아공이나 탄자니에서 오시는 남아공발 변이 유입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다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시게 되겠고 예. 들어오실 때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지 내국인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시설 격리 비용을 면제받으실 수 있겠고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안 되는 절차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는 그 PCR 검사를 이제 학교 쪽에는 이동형 검체 채취를 하려고 그대로 이동해서 학교 쪽으로 가잖아요. 노원구의 초등학생이 한 명이 이동형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학교는 대부분 이제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 학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텐데 감염이 그러면 그 더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이동형 PCR 검사의 효과는 어느 정도 더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마도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동형 찾아가는 PCR 검사를 한 1,740명 정도 6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찾아졌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 초등학생이 과연 이 찾아가는 검사가 없었으면 검사를 안 했을까 아니면 무증상이었으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비율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한 명을 좀 조기에 찾아냈다면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초등학생이라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떤 감염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았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배려, 그러니까 감염자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보다는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와드리고 예. 빨리 잘 치료받고 완치를 바란다 이런 배려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교육이 또 학생들이 검사에 많이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괜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친구들로부터 어떤 차별을 받을까 봐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팬데믹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PCR 검사할 때 어떤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배려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직장 내 왕따도 있어서 성인들도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초등학생 어릴 때는 그런 거 정말 한 명 우리가 뭉쳐서 쟤한테 말 시키지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네, 말씀대로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 올해 3분기에 학생들의 감염 때문에 정부가 7, 8월에 일단 청소년들 중에 고3 정도는 일단 먼저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까지 이제 점점 연령이 낮춰지는 것 같고 고3이 먼저 맞는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은 안 맞고 화이자를 맞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18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부터 승인이 되어 있고 예. 또 12에서 15세 소아청소년도 추가적인 허가가 돼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8세 이상 접종 대상이지만 또 추가적인 소아청소년 연구를 통해서 12세에서 16세, 17세 소아청소년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선적으로 화이자가 고려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모더나가 조금 일찍 도입되고 모더나에서도 미국 FDA 승인이라든지 국내에서 연령 확대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예. 잘하면 모더나 백신도 고3 수험생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공부하는 학교라든지 예. 또 원격 수업이 어려우니까 대면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들도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죠. 맞을 수 있도록 예.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학생들이 다 맞으면 좋은데 이제 필요하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한 확대해서 맞는 고려도 우리가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접종 확대도 같이 예.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보는 그 고3 학생들 얼마나 시험 보는 당일에도 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신경 네. 쓸 것도 많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접종이 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고 시험 봤으면 좋겠네요. 예. 지역별로도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3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제주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3, 4월 달에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제주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4월 달에도 100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동안 제주도에서 지역 발생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외부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셔서 감염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최근에는 그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또 이어지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외부 유입으로 또 시작이 됐지만 또 지역 사회에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 특히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서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관리가 또 좀 필요하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북 지역 상황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일주일 만에 2자릿수 감염을 기록했다고 하고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충북 지역 확진자를 보니까 50대에서 80대까지 고령층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N차 전파를 통해서 어르신들 감염이 아직 계속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에는 이제 고령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발생률은 거의 뭐 20-30%,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70대, 80대가 한 10% 정도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 40% 정도 예방 접종을 맞으셨다고 봤을 때 아직도 고령층에서 이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전파 차단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집단 생활을 하시는 어떤 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감염은 많이 줄긴 했지만 예. 그쪽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한 7-80%밖에 안 되고 아직도 못 맞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은 형성됐지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그런 집단 시설에 유입이 되면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감염이 되시고 또 맞으신 분들은 좀 감염이 되실 수 있지만 중증으로 가시는 것은 100% 예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아직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데 접종을 안 맞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어르신들을 좀 접종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역 사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 아직 못 맞으신 분들 이제 도입이 되면 또 새로운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지금 시작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하셨던 백신을 맞더라도 걸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절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더라도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네. 백신을 맞는 거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는 7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고요. 예약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65세에서 69세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정부가 알아서 연락해서 예약을 다 해줬고 접종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60세에서 74세까지는 본인이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숙지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지 접종률이 이렇게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률이요. 예약률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65세에서 69세 첫날 예약률이 한 21%,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74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40%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이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 의향률을 물어봤을 때는 61%가 접종을 맞겠다. 그리고 19%는 아직 잘 모르겠다. 또 19%는 안 맞겠다. 이런 분율이 있어서 네. 진짜 접종을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이 예약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맞으세요 하고 예약을 잡아드리면 좀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이제 스스로 먼저 예약하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 기간에 그냥 방문하시면 바로 접종을 맞으셨는데, 그렇죠.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어떤 병당 또 맞을 수 있는 인원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맞으시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무셔야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몰리시면 안 되니까 좀 인원과 시간을 좀 분산해서 맞으셔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파이자 백신은 예방접종 센터에서 이렇게 맞으시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가까운 데서 맞으실 수가 있고 예. 이왕이면 좀 자주 다녔던 오래 다녔던 단골 의료기관에서 맞으시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첫날 이제 좀 많이 신청하셨으니까 오늘 내일 좀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혹시 이제 맞고 싶은데 예약을 좀 잘 못하셨다 이런 예.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대비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예약을 안 하셨더라도 이제 당일날 이렇게 내원하셨을 때 예. 바로 접종하실 수 있는 이런 배려도 그래서 접종할까 했는데 예약 안 하셨으니까 못 맞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자리가 있거나 좀 한산하면은 예약을 안 하셨더라도 바로 예. 혈압약 타러 오셨을 때 바로 예방 접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인원수를 딱 안 맞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종 잔여량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이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 잔여 접종 백신이 또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예약을 못 하고 오시는 분들도 바로 맞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들 중에 물론 인터넷 잘하시고 스마트폰 활용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1339로 전화하면 전화가 되게 불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만 콜센터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전화 상담 업무를 좀 더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전화로 많이 수요가 있다면 네.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전화가 몰리게 되면은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네. 또 이제 통화 중일 때 이제 콜센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수신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예. 콜백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재 중이지만 남겨진 자기가 그렇죠. 전화했던 전화로 나중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한다든지 또 1339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 콜센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자동으로 분산해서 연결을 해서 1339로 했지만 뭐 120으로 이렇게 네. 분산해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콜을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다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안 좋은 가짜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좀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네.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중증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조금 너무 이제 크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지마비 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공포감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과성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뇌척수염이 있으셨던 분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또 지금은 또 어느 정도 회복되셨는지
같이 또 좋아진 게 있다면 또 좀 하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이득을 얻으셨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홍보하고 예. 또 백신 접종 맞으시고 또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너무 많이 불안하지 않도록 네. 그냥 있는 사실을 잘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